안녕하십니까. 음향제작학과의 정민영입니다. 지금부터 음향 설계 및 시뮬레이션 하이 샘플레이트의 장단점 조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리는 물리적 파동입니다. 20Hz에서 20kHz까지를 소리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람의 기준으로 소리는 다른 동물들에게 소리가 아닌 주파수가 있고 또 다른 동물들에게 소리로 여길 주파수가 사람에게는 소리 주파수 대역보다 더 높은 초음파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리의 기본 구조는 복합파동, 복합주파수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본 파동과 그의 배수 주파수 파동이 한 번에 들려지는 복합주파수, 기본 파동은 기본음이라고 칭하며 배수 주파수 파동을 배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복합주파수 파동을 복합음이라고 하는데 복합음의 반대편에 있는 소리를 순음이라고 하며 순음은 단일 주파수 소리로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모든 소리는 복합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합음은 기본음에 배음이 더해지는 형태이며 기본음의 정수배에 배음이 합쳐진 소리며 아주 복잡한 구조의 수열입니다. 대부분의 배음은 무한대의 배음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배음은 다이나믹 레인지에 따라 기본에 다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복합배음의 영향에 따라 기본음과 복합배음이 믹스된 소리는 기대한 소리와는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악기의 음정은 같은데 악기별로는 소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음색과 다르다는 것은 배음의 구조에 따라 패턴 역시 다르다는 것이며 배음이 기본음의 음색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종류의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할지라도 악기마다 울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울림의 차이는 배음을 다르게 만드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배음은 음색을 바꾼 역할을 하며 어쿠스틱 공간에서 어쿠스틱 라이브로 듣는 연주는 다양한 원인으로 배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쿠스틱 반향에 따라 배음 또한 달라지며 그 차이가 소리의 음색과 공간감, 감동을 만들게 됩니다. 소리는 기본음이 달라지면 소리의 물리적 특성이 달라지고 배음이 달라지면 소리의 물리적 특성과 감성적인 느낌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리는 기본음의 충실성은 기본이고 배음의 명확함이 소리의 특성과 감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어쿠스틱 소리를 아날로그 신호를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전자기 유도를 해야 합니다.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양자 수준의 오차가 발생하여 약간의 음색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아날로그 신호는 무한 해상도와 무한 주파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SNR, 신호대 잡음비와 주파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이 많이 생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쿠스틱 소리의 다이나믹 레인지는 최소 크기는 0dBSPL부터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125dBSPL 이상의 소리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심지어 착륙 시에는 150dBSPL까지 측정되게 될 수도 있는데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에 비해서 전기 아날로그 신호의 SNR은 약 75dB 전후의 좁은 대역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소리부터 약 75dB보다 작은 배음의 소리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 아날로그와 전치인 전자 회로는 용도에 따라 밴드 패스 필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아날로그 오디오 전기 신호를 사용하는 전자장비의 가청 주파수만을 통과시킵니다. 더 넓은 값의 LCNR을 위해 아날로그 전자 회로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낮은 노이즈 레벨을 구현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도 일부 장비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예전에 고가 아날로그 콘솔이 가청 주파수의 2배까지 동작하도록 만들었고 현재는 고가의 컨덴서 마이크가 고가의 마이크 프리앰프와 가청 에파수의 2배 이상까지 동작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자 회로는 20kHz까지 통과되도록 회로가 설계되어 있으며 더 좁은 주파수 응답과 낮은 SNR을 가진 장비가 있다면 낮은 음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날로그 오디오 시스템은 아날로그 장점인 제한된 주파수 범위와 낮은 SNR을 재생하는 시스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앰프 단계에서 프리 증폭은 아날로그 시스템의 주파수 제한보다 더 넓은 주파수 응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주파수 응답과 낮은 노이즈 레벨은 장비 성능에 따라서 좌우되는데 즉 프리앰프의 전 단계의 마이크 성능에 따라 소리의 성향이 달라진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고가의 마이크 프리를 사용하게 되면 넓은 주파수 응답과 낮은 노이즈 레벨에 의해 가청 주파수의 배음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이 샘플레이트는 노멀 샘플레이트의 2배 그 이상의 샘플레이트를 사용합니다. 44.1kHz나 48kHz는 노멀 샘플레이트라 칭하고 주파수 응답은 가청 주파수를 약간 상회하는 값을 갖습니다. 하이 샘플레이트는 96kHz를 가지고 있으며 가청 주파수의 2배 이상의 주파수 응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샘플레이트를 2배 이상 올리게 되면 주파수 응답 역시 2배 이상 올라갑니다. 프리앰프에 ADC가 있는 장비에서 바로 디지털을 만들게 된다면 프리앰프의 주파수 응답과 SNR만큼의 신호를 충실하게 디지털 신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아날로그 신호기를 통과해서 아날로그 주파수 응답과 SNR을 충실하게 표시하는 디지털 신호와는 다르게 고해상들의 샘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회로를 지나온 아날로그 전기 신호는 이미 주파수 제한이 되어 있기에 노멀 샘플레이트 이상의 샘플로 샘플링하는 것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파수 제한이 되기 전엔 프리앰프의 단계에서 고해상도 샘플을 만드는 작업은 아날로그 전기 신호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고주파 배음을 충분히 디지털 샘플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이나믹 마이크를 사용하여 동일한 작업을 한다고 하여도 음원의 해상도와 깊이감이 다름에 따라서 음원의 품질이 착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이 샘플레이트를 사용하면 주파수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소리의 질감과 세밀함, 밀도, 순도, 기타 등등의 좋은 느낌이 살아나게 되는데요. 전자악기의 소리보다는 어쿠스틱을 사용하는 클래식 악기의 보컬 등에서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높은 샘플레이트는 기본적으로 음질을 좋게 만들며 스트리밍을 할 때도 노멀 샘플레이트에서 작업한 파일을 압축 파일을 만들어 스트리밍하는 mp3와 다른 느낌의 음질의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멀 샘플레이트에서 작업하여 하이 샘플레이트로 변하는 경우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더 좋은 음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이 샘플레이트의 소리는 기존에 듣지 못한 소리를 듣게 해주는데 가청 주파수 이상의 배음과 아날로그보다 높은 디지털 SNR로 인해 소리의 음색과 느낌, 깊이감, 해상도 등이 이전에 들었던 소리에 비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르다는 것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엔지니어의 실력에 따라서 다른 결과물을 가져온다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가 넓어져서 배음의 범위가 올라간 만큼 녹음에 사용되어진 각종 프로세스가 녹음에 표현되어집니다. 녹음에 사용되던 공간이 녹음의 앰비언스 노이즈가 묻어나기 때문에 전문적인 녹음실이 아닌 곳에서는 녹음할 수 없게 됩니다. 즉, 효과적인 잔향판과 베이스 트랩 등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의 컨디션이 아주 중요해지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녹음이 불가능합니다. 하이 샘플레이트를 사용하면 녹음 자원을 2배 이상 사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같은 녹음의 데이터량을 2배, 96kHz 또는 4배, 190kHz를 사용하게 됩니다. 동시 녹음 가능 채널 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동시에 가능한 플러그인을 절반 이하로 사용에 제한을 주게 됩니다. 단테 같은 네트워크 오디오를 사용할 때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하기 때문에 레코딩 레이턴시 타임을 가능한 길게 하고 설정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D 스펙은 16비트 44.1kHz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96dB SNR에 22.05kHz의 주파수 응답을 가지게 되는데 아날로그 전기 신호의 SNR과 주파수 응답보다 높은 수치이고 아주 충실하게 오디오를 재사용할 수 있는 스펙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노멀 샘플레이트의 장단점이 매우 명확합니다. 장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이 샘플레이트를 사용해야 하고 단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노멀 샘플레이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이 샘플레이트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많은 비용과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녹음 및 공연에는 24비트 48kHz 또는 44.1kHz가 사용되는 디지털 스펙입니다. 그리고 공연에 24비트 96kHz를 기본 지원하는 경우에도 48kHz가 가능한 디지털 믹서이면 24비트 48kHz를 사용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 샘플레이트나 노멀 샘플레이트의 선택은 이처럼 장단점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향설계 시뮬레이션 발표를 맡게 된 1호학번 전혜진입니다. 제가 발표할 목차는 하이비트의 장점이고요. 우선 하이비트를 알려면 데시벨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데시벨이 뭔지, 그리고 1비트는 몇 데시벨인지, 양자화는 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오디오에서 하이비트를 사용하는 장점을 알기 위해서는 데시벨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데시벨, 즉 dB는 벨의 10분의 1을 표시하는 데시를 붙인 단위이며 벨은 파워의 상대적인 비율을 의미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비율은 상대적인 값의 로그로 계산된 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값이란 두 값을 나누기 형식으로 표시한 값이고요. 예를 들면 정수 1과 정수 2의 상대적인 값은 분수 2분의 1이거나 1분의 2가 됩니다. 이 숫자 모두 양수의 값을 가지며 정수 1을 기준으로 1보다 큰 값과 작은 값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값의 로그로 계산된 비율을 표시하면 로그 2분의 1은 마이너스 0.301이고 로그 1분의 2는 0.301이 됩니다. 0을 기준으로 음수와 양수로 표시되고요. 0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인 값의 반대 비율이 음수와 양수로 표시되게 됩니다. 벨은 큰 수의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10분의 1을 의미하는 데시를 붙여 숫자의 크기를 키우고 상대적으로 작은 단위를 만드는 것이 데시벨입니다. 데시벨은 기본적으로 파워의 비율을 의미하며 두 개의 파워 비율을 표시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준 파워 P1이 1일 때 상대 파워 P2가 2면 두 파워 P1과 P2의 비율은 10 로그 1분의 2, 즉 3.0dB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파워앰프의 비율이 2배일 때 약 3dB의 차이가 나는데 1비트는 왜 6dB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파워는 에너지 또는 힘을 의미하며 전자회로에서 에너지 또는 힘을 전압과 전류의 관계식, 즉 P는 I 곱하기 V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곱수로 표시를 하는데 1옴의 저항에 1A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이차를 1V로 정의합니다. 파워는 전류 곱하기 전압이고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므로 전력은 전류를 배제하고 저항과 전압의 식으로 표시할 수 있고 파워와 전압의 관계는 전압의 자승의 파워가 비례하므로 전압의 비율이 2배 정도 차이 날 때 파워의 2배 차 비율인 3.0dB의 2배, 즉 6.02dB의 차이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압은 전자회로에서 신호를 표시하게 됩니다. 전압의 신호 크기가 2배일 때 약 6dB의 비율차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호가 2배인 경우 또는 2분의 1인 경우가 밸런스와 언밸런스를 상호 변환할 때인데요. 밸런스가 언밸런스가 되면 6dB가 줄어들게 되고 언밸런스가 밸런스가 되면 6dB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1비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하자면 1비트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0과 1, 그리고 ON, OFF 이렇게 두 가지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1비트가 추가되는 것은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2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는 신호가 2배 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1비트는 6dB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1비트씩 늘어나게 될수록 6dB씩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의 최소 단위를 원자라고 하고 원자는 중성자, 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량의 최소 단위는 양자입니다. 모든 물리량은 양자의 정수배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에너지량도 전자의 정수배로 존재하고 신호의 크기도 양자의 정수배로 존재합니다. 신호를 표시하는 전압의 크기도 양자의 정수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전기 신호를 전기 디지털 신호로 만들 때 샘플레이트 48,000Hz는
초당 48,000개의 샘플로 만들고 각 샘플의 크기를 최소 신호 크기부터 최대 신호 크기까지 몇 단계로 나눌지를 결정합니다. 16비트로 나누면 2의 16승계로 나누게 되며 24비트는 2의 24승계로 나누게 됩니다. 1비트가 올라가면 나누는 수는 2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32비트는 42억 9천만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8비트가 256단계인데 32비트는 42억 9천만 단계를 가질 만큼 세밀하게 샘플의 크기를 표현하게 됩니다. 샘플의 단계를 나누는 것을 양자화라고 합니다. 물리량의 최소 단계로 나누는 행위라는 의미이고요. 하지만 아무리 세밀하게 나누게 할지라도 양자 단위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양자화 에러에 의한 노이즈 레벨이 존재하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 대 디지털 잡음의 비를 비트에 따라 표시할 수 있고 비트가 높아질수록 노이즈 레벨이 낮아지기 때문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ADC에서 양자화 비트는 24비트를 사용합니다. 신호대 잡음비는 144dB이고 아날로그 전기 신호의 신호대 잡음비보다 많이 크며 어쿠스틱 오디오의 다이나믹 레인지에 근접한 값이 됩니다. 사실 아날로그 전기 신호의 SNR이 75dB 전후의 값을 갖는 것에 비하면 과하게 높은 SNR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디지털 오디오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아날로그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서 듣게 될 것이고 아날로그 신호의 계통에 SNR의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CD의 16비트만 하더라도 96dB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재생되는 다이나믹 레인지는 아날로그 신호계의 낮은 SNR보다 적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사용하고 있으니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당연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디지털 신호라는 특이성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각 샘플별로 단차가 있는 신호가 있습니다. 이 각 샘플에 어떤 가공을 할 때 신호를 키우거나 줄이고 특정 주파수를 부각시키거나 감쇄시킬 때 단차가 있는 샘플의 단차와 단차 사이의 값들을 무한하게 만들게 됩니다. 디지털 프로세싱은 수학적인 사칙 연산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샘플별 단차와 단차 사이에 많은 추가 단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추가 단차가 없다면 많은 오류를 갖는 데이터 값의 샘플을 양산하게 될 것이며 단차 사이에 추가 단차가 있다면 비교적 정확한 값의 데이터를 갖는 샘플이 생성되게 될 것입니다. 프로세싱을 한다는 것은 사칙 연산을 한다는 것이고 소수점 이하의 많은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프로세싱에 사용되는 비트 수가 많다면 비교적 높은 정밀도의 연산이 가능해지고 연산에 의한 양자화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필요한 SNR은 아날로그 전기 신호의 SNR 75dB 전후 크기보다 클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16비트의 96dB이면 아주 충분한 SNR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D 등의 완성된 오디오의 다이나믹 레인지는 75dB보다도 작습니다. 하지만 이 16비트의 96dB 다이나믹 레인지의 소리가 좋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양자와 노이즈 레벨을 더욱 낮게 하여 작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든 프로세싱이 연산이기 때문에 최종 마스터가 16비트면 ADC는 24비트 이상이어야 하고 24비트를 프로세싱하는 DSP는 32비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오디오 믹서와 같이 크로스페이더를 사용하고 낮은 볼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높은 비트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믹서의 ADC는 24비트, DSP는 메이커에 따라 고정 소수점 방식을 사용하고 이는 56비트나 96비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부동 소수점 방식은 40비트를 사용하고요. 부동 소수점은 소수점의 위치가 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정 소수점보다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작은 신호의 더 작은 배음 신호와 큰 신호의 SNR을 비슷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부동소수점 DSP의 특별한 영상 방식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디지털 도메인 안에서 노멀 비트레이트와 하이 비트레이트는 공존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나 기능이 없어도 서로 호환 가능합니다. 최종 결과물의 비트레이트가 16비트 또는 그 이하라 할지라도 16비트보다 높은 비트레이트를 사용하는 것은 양질의 음질을 만드는 데 매우 유용하게 적용됩니다. 하이비트를 사용하면 아날로그 전기 신호의 소리보다도 더 넓은 SNR을 사용하게 됩니다. 때문에 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날로그로는 구현되지 않는 소리의 느낌 차이를 재생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비트를 사용하는 것에도 단점은 있는데요. DSP의 점유율이 더 사용하는 만큼 비트가 올라가고 녹음 시 데이터량이 비트 수만큼 더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에 비해서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이 하이비트는 디지털 신호에서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정지환입니다. 하이비트의 장점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데시벨, 그리고 1비트는 왜 6데시벨인가, 그리고 물리량의 최소 단위, 양자 그리고 양자와 디지털 도메인의 프로세싱, 하이비트는 그리고 하이비트의 장점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데시벨. 데시벨은 벨의 10분의 1을 표시하는 데시를 붙인 단위, 그리고 벨은 파워의 상대적인 비율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비율은 상대적인 값에 로그로 계산된 값을 의미하고 상대적인 값은 두 값을 나누기 형식으로 표시한 값을 의미합니다. 벨은 큰 수의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10분의 1을 의미하는데 데시를 붙여 숫자의 크기를 키우고 상대적으로 작은 단위를 만드는 것이 데시벨입니다. 데시벨은 기본적으로 파워의 비율을 의미하며 두 개의 파워 비율을 표시하는 데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1비트는 왜 6데시벨인가? 파워는 에너지 또는 힘을 의미하며 전자배로에서 에너지 또는 힘을 전압과 전류의 관계식 파워는 전류 곱하기 전압으로 정의합니다.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곱수로 표시하고 1옴의 저항에 1A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이차를 1V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압은 신호를 표시하는데 따라서 전압의 크기가 2배가 되면 20노브 V1분의 V2가 되기 때문에 6dB가 커지게 됩니다. 전압의 신호의 크기가 2배일 때 6dB의 비율차를 가지게 됩니다. 1비트는 두 가지를 표시하는데 두 가지를 표시한다는 것은 전압이 2배 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비약이 아닌가라 말할 수 있는데 1비트가 두 가지를 표시하는 거지 전압 크기에 2배를 표시하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볼 수 있냐면 1비트를 얘기했을 때는 그렇지만 2비트를 얘기하면 표현하는 가지수가 2배가 되는 게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개씩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2배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호의 2배가 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고 때문에 1비트는 6dB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2비트는 12, 3비트는 18, 4비트는 64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자화를 한다. 양자화, 퀀타이징을 할 때 그 샘플의 크기를 계량을 하는데 계량화하는 정도의 크기를 어느 정도 단계로 할 거냐라고 할 때 우리가 에너지량의 최소 단위를 양자, 퀀텀이라 하고 퀀텀의 단계로 양자화를 한다고 해서 퀀타이징이라 하고 한자말로는 양자화라고 하는데 사실은 원래 샘플 표기 하나를 나눠서 표기를 재는 것이기 때문에 계량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자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량은 양자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물리 단위의 최소 단위는 양자로 모든 물리량은 양자의 정수배로 존재하는데 그 단위까지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양자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신호의 크기는 양자의 배수로 존재하고
양자화한다는 건 퀀타이징이라 하고 양자의 크기로 나눈 것을 의미를 부여해 놓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양자의 단위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양자의 단위로 나누는 것처럼 개념을 잡겠다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양자의 단위로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양자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하는데 이를 양자화 에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신호를 양자화하면 양자화 포인트와 포인트를 지나가게 되고 이때 양자화 에러가 발생하고 양자화 에러의 양이 비트수를 올릴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이 비트수를 올린 만큼 양자화 에러 레벨을 6dB씩 계속 떨어뜨립니다. 이 SNR 안에 디지털 신호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종속되게 되고 양자 수준으로 나누어져 양자화 에러가 없다면 디지털 잡음이 없다. 노이즈 레벨이 무한소 0이기 때문에 신호의 잡음비, 다이나믹 레인지는 무한대가 된다. 그리고 아무리 양자화 비트를 높여도 양자화 에러는 존재하며 디지털 노이즈도 존재하게 되고 양자화 에러는 양자화에 사용하는 비트수를 높일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AD 컨버터의 높은 비트로 양자화하는 것은 신호의 품질에 긍정적인 일이 됩니다. AD 컨버터는 일반적으로 24비트를 사용하고 또 신호의 잡음비는 144dB이고 아날로그 전기 신호의 신호대 잡음비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어쿠스틱 오디오의 다이나믹 레인지에 접근한 값이 되고 최종본은 16비트만 되어도 훌륭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을 위해선 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필요로 하고 프로세싱 에러에 의한 노이즈를 많이 격감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비트수를 쓰면 소리가 페이드아웃이 될 때 소리가 점점 작아지지만 양자와 비트수를 적게 쓰게 되고 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비트수를 높게 하면 소리가 작아져도 자신의 소리를 잃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를 높게 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싱한 양자와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DSP의 비트를 AD 컨버터보다 훨씬 높게 주면 된다. 대부분의 디지털 콘솔들이 40비트의 플로팅 포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픽스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트 수가 매우 넓어야 합니다. 그래야 작은 소리에 작은 배음까지 제대로 살아서 볼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가 높은 프로세싱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최종 마스터가 16비트이면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는 64비트 이상이어야 하고 24비트 프로세싱한 DSP는 32비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하이비트는 필요한 SNL은 아날로그 전기 신호의 SNL 75dB 전후 크기보다 클 필요는 없습니다. 16비트의 96dB이면 아주 충분한 SNL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CD 등의 완성된 오디오의 다이나믹 레인지는 75dB보다 작습니다. 소리가 좋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양자와 노이즈 레벨을 더 낮게 하여 작업할 필요가 있고 모든 프로세싱이 연산이기 때문에 디지털 오디오 믹서와 같은 크로스페이드를 사용하는 낮은 볼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높은 비트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믹서의 AD 컨버터는 24비트, DSP는 메이커에 따라 고정 소수점 방식은 56비트 또는 96비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노멀 비트레이트와 하이 비트레이트는 공존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나 기능이 없어도 서로 호환이 가능합니다. 최종 결과물의 비트레이트가 16비트 또는 그 이하라 할지라도 16비트보다 높은 비트레이트를 사용하는 것은 양질의 음질을 만드는 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비트의 장점은 디지털 신호에서 비트를 높게 한다는 것은 양자와 에러, 노이즈를 낮게 하는 것이고 양자와 노이즈가 작게 되면 작은 신호에 더 작은 배음을 충실하게 재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리는 기본음의 배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드아웃하는 소리의 기본음 뿐만 아니라 배음의 성분도 소리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낮은 비트레이트로 사용하는 DSP에 페이드아웃되는 소리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기본음이 점차 작아지면서 음질이 이상해질 것입니다. 높은 비트를 사용하는 DSP가 있다 라고 가정하고 실제로 사용되는 비트는 소리가 완전히 안 들린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많은 비트가 할당되어 있고 그 작은 배음 역시 많은 비트가 할당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비트의 장점을 발표하게 된 최영희입니다. 우선 하이비트를 사용하는 장점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데시벨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데시벨은 벨의 10분의 1을 표시하는 데시를 붙인 단위이며 벨은 파워의 상대적인 비율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비율은 상대적인 값의 로그로 계산된 값을 말합니다. 상대적인 값이란 두 값을 나누기 형식으로 표시한 값이며 0을 기준으로 음수와 양수로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파워의 비율을 말하고 두 개의 파워 비율을 표시하는 데 사용합니다. 파워의 크기가 커지더라도 상대적인 값이 같다면 같은 비율을 표시합니다. 파워의 비율이 2배일 때 이때는 약 3dB의 차이가 나는데 왜 6dB의 차이가 나는 걸까요? 파워는 에너지 또는 힘을 의미하고 전자회로에서는 이것을 전압과 전류의 관계식 P는 IV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1오음의 저항에 1A를 흐르게 하는 전이차는 1V이고 1V와 1A가 흐르는 1옴의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은 1W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모두 1로 표시해서 이해가 어렵다면 다시 10을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옴 저항에 10V의 전이차를 인가하면 10A의 전류가 흐르게 되고 1옴의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은 10A의 전류와 10V의 전이차이므로 100W가 됩니다. P는 IV이고 V는 IR이기 때문에 P는 R분의 V 제곱과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전압의 비율이 2배 차이가 날 때 파워의 차이 비율인 3.01dB의 2배인 6.02dB의 차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압은 전자회로에서 신호를 표시합니다. 전압 신호의 크기가 2배일 때 약 6dB의 비율차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호가 2배인 경우 또는 2분의 1인 경우가 밸런스와 언밸런스를 상호 변환할 때인데 밸런스가 언밸런스가 되면 6dB가 줄고 언밸런스가 밸런스가 되면 6dB가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1비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단은 0과 1, 없음과 있음, 오프, 온. 1비트가 추가된다는 것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가지수가 2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이것은 신호가 2배 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따라서 1비트는 6dB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표현합니다. 물리량의 최소 단위는 양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리량은 양자의 정수배로 존재합니다. 아날로그 전기 신호를 디지털 전기 신호로 만들 때 샘플레이트 48,000Hz는 초당 48,000개의 샘플로 만들고 각 샘플의 크기를 최소 신호 크기부터 최대 신호 크기까지 몇 단계로 나눌지를 결정합니다. 16비트로 나누면 2의 16제곱계로 나누게 되며 비트 수가 올라갈수록 나누는 수는 2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수가 커질수록 세밀하게 샘플의 크기를 표현합니다. 1비트가 올라가면 나누는 수는 2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32비트는 약 42억 9천만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8비트가 256단계인데 32비트는 42억 9천만 단계를 가질 만큼 세밀하게 샘플의 크기를 표현합니다. 1비트가 약 6dB를 표시하기 때문에 8비트는 48dB, 16비트는 96dB의 신호대 잡음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샘플의 단계를 나누는 것을 양자화라고 합니다. 물리량의 최소 단계로 나누는 것이라는 의미인데 사실상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양자화 에러에 의한 노이즈 레벨이 존재하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 대비 잡음비를 비트에 따라 표시할 수 있고 비트가 높아질수록 노이즈 레벨이 낮아지기 때문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양자화 노이즈의 원인이 되는 양자화 에러는 양자화에 사용하는 비트 수를 높일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ADC 시
높은 비트로 양자화하는 것은 신호의 품질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ADC에서 양자화 비트는 24비트를 사용합니다. 신호대 잡음비는 144dB이고 아날로그 전기 신호의 신호대 잡음비보다 많이 크며 어쿠스틱 오디오의 다이나믹 렌즈에 근접한 값이 됩니다. 사실 아날로그 전기 신호의 SNR이 75dB 전후의 값을 갖는 것에 비하면 과하게 높은 SNR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CD의 16비트만 해도 96dB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표현할 수 있어 실제로 재생되는 다이나믹 레인지는 아날로그 신호계의 SNR보다 적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사용하고 있으니 과하게 높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디지털 신호에서는 각 샘플별로 단차가 있는 신호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가공할 때 신호를 키우거나 줄이고 주파수를 부각시키거나 감쇄시킬 때 단차가 있는 샘플의 각 단차 사이 값들을 무한하게 만들게 됩니다. 단차 사이에는 많은 추가 단차가 필요하게 되는데 추가 단차가 없다면 많은 오류를 갖는 데이터 값의 샘플이 만들어질 것이고 있다면 비교적 정확한 값의 데이터들을 갖는 샘플이 생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SNR은 아날로그 전기 신호의 SNR 75dB 전후 크기보다 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16비트의 96dB면 아주 충분한 SNR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6비트의 96dB 다이나믹 레인지 소리가 좋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양자와 노이즈 레벨을 더욱 낮게 하여 작업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든 프로세싱이 연산이기 때문이며 최종 마스터가 16비트이면 ADC는 24비트 이상이어야 하고 24비트를 프로세싱하는 DSP는 32비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부분 디지털 믹서와 ADC는 24비트이고 DSP는 브랜드에 따라 고정 소수점 방식은 56비트 또는 96비트를 사용하고 부동 소수점 방식은 40비트를 사용합니다. 부동 소수점은 소수점 위치가 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정 소수점보다는 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작은 신호의 더 작은 배음 신호와 큰 신호의 SNR을 비슷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부동 소수점 DSP의 특별한 연산 방식 때문입니다. 디지털 도메인에서 노멀 비트레이트와 하이 비트레이트는 공존할 수가 있고 특별한 장비나 기능이 없어도 서로 호환이 가능합니다. 최종 결과물의 비트레이트가 16비트 또는 그 이하일지라도 보다 높은 비트레이트를 사용하는 것은 양질의 음질을 만드는 데 유용합니다. 디지털 신호에서 비트 수를 높게 한다는 것은 양자와 에러 노이즈를 낮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리는 기본음의 배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드아웃하는 소리의 기본음뿐만 아니라 배음의 성분도 소리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낮은 비트레이트로 사용되는 DSP에 페이드아웃되는 소리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기본음이 점차 작아지면서 음질이 이상해질 것입니다. 작은 소리이니 무시할 수 있지만 그 작은 소리 하나로 전체 곡의 느낌이 망가질 것입니다. 공간에서 울림이 사라질 때 기본음이 줄어들며 동시에 그의 배음 역시 사라집니다. 배음은 기본음의 질감에 대한 큰 영향을 주는데 아주 적은 비트를 사용하거나 아예 없어지면 기본음의 울림은 소리가 작아지며 느낌이 완전히 변하게 되고 애매한 소리로 아웃될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비트의 DSP는 공간을 울리는 소리가 단양처럼 사라져가는 느낌에서 소리의 기본음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작은 소리에도 많은 비트가 할당되어 충실하게 소리를 재생할 것입니다. 하이 비트를 사용하면 아날로그 전기 신호의 아날로그 소리보다도 더 넓은 SNR을 사용하기에 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DSP 점유율이 더 사용하는 비트만큼 올라가고 녹음 시 데이터량이 비트 수만큼 더 증가하지만 단점에 비해 장점이 크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음향 설계 및 시뮬레이션
8번째, 하이비트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할 2020-9129 홍영주입니다. 하이비트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기 전 데시벨과 1비트는 왜 6dB인지, 그리고 물리량의 최소 단위 양자, 그리고 양자화, 디지털 도메인의 프로세싱, 하이비트와 그리고 하이비트의 장점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리 신호의 구조. 데시벨은 dB로 표시하며 벨의 10분의 1을 표시하는 대시를 붙인 단위입니다. 벨은 파워의 상대적인 비율을 의미하고요. 상대적인 값의 로그로 계산된 값, 그리고 두 값을 나누기 형식으로 표시한 값입니다. 상대적인 값의 로그로 계산된 비율로 표시하면 로그 2분의 1은 마이너스 0.301, 로그 1분의 2는 0.301이 되며 0을 기준으로 음수와 양수로 표시되고 0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값의 반대 비율이 음수와 양수로 표시됩니다. 벨은 큰 수의 단위입니다. 10분의 1을 의미하는 대시를 붙여 숫자의 크기를 키우고 상대적으로 작은 단위를 만드는 것이 데시벨입니다. 데시벨은 기본적으로 파워의 비율을 의미하고요. 두 개의 파워 비율을 표시하는 데 사용합니다. 파워의 크기가 커지더라도 상대적인 값이 같다면 같은 비율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 파워가 1000일 때 상대 파워가 2000일지라도 상대적인 비율은 10로그 1000분의 2000으로 3.01데시벨이 됩니다. 그렇다면 1비트는 왜 6dB가 될까요? 파워의 비율이 2배일 때 약 3dB의 차이가 나는데 파워는 에너지 또는 힘을 의미하며 전자회로에서 에너지 또는 힘을 전압과 전류의 관계식으로 나타냅니다. 파워는 전류 곱하기 전압, P는 IV로 정의하죠.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곱수로 표시되는데 1옴의 저항에 1A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위차를 1V로 정의합니다. 전압의 자승의 파워가 비례합니다. 전압의 2배는 파워의 4배, 자승은 로그 값의 2배입니다. 전기 신호는 전압으로 표시합니다. 전압 신호의 크기가 2배일 때 약 6dB의 비율차를 가집니다. 밸런스와 언밸런스가 변환될 때 또는 2분의 1배, 2배일 때 플러스 6dB, 그리고 2분의 1배일 때 마이너스 6dB입니다. 1비트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1비트가 추가된다는 것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가지수가 2배가 된다는 것이고요. 신호가 2배 되는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1비트는 6dB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표현합니다. 물리량의 최소 단위 양자, 그리고 양자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질의 최소 단위를 원리라고 하고 원자는 중성자, 양성자, 전자로 구성됩니다. 물리량의 최소 단위는 양자의 정수배로 존재합니다. 에너지량도 양자의 정수배로 존재하고요. 신호의 크기도 양자의 정수배로 존재합니다. 신호를 표시하는 전압의 크기도 양자의 정수배로 존재합니다. 양자화란 샘플의 단계를 나누는 것으로 1비트가 약 6dB를 표시합니다. 물리량의 최소 단계를 나누는 행위고요. 하지만 아무리 세밀하게 나눠도 양자 단위로는 나눌 수 없습니다. 양자와 에러에 의한 노이즈 레벨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비트가 높아질수록 노이즈 레벨이 낮아지기 때문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높아집니다. 양자 수준으로 나눠서 양자와 에러가 없다면 노이즈 레벨이 무한소이기 때문에 신호대 잡음비와 다이나믹 레인지는 무한대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양자 비트를 높여도 양자와 에러는 존재합니다. 양자와 에러는 양자화에 사용되는 비트 수를 높일수록 감소되고요. ADC의 높은 비트로 양자화하는 것이 신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도메인의 프로세싱. 일반적으로 ADC에서 양자화 비트는 24비트를 사용합니다. 24비트의 신호대 잡음비는 144dB고 아날로그 전기 신호의 신호대 잡음비보다 많이 크고요. 어쿠스틱 오디오의 다이나믹 레인지에 근접한 값입니다. 아날로그 전기 신호의 SNR이 75dB 전후의 값을 갖는 것에 비하면 과하게 높은 SNR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날로그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서 듣게 될 거고 아날로그 신호 계통의 SNR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디지털 프로세싱은 수학적인 사측 연산을 반복하는 겁니다. 많은 추가 단차가 필요합니다. 추가 단차가 없다면
많은 오류를 갖는 데이터 값의 샘플이 양산될 것이고요. 추가 단차가 있다면 비교적 정확한 값의 데이터를 갖는 샘플이 생성될 겁니다. 프로세싱을 한다는 것은 사측 연산을 반복하는 겁니다. 소수점 이하의 많은 수가 있는 계산을 하는 거고요. 프로세싱에 사용되는 비트 수가 많다면 비교적 높은 정밀도의 연산이 가능하고 연산에 의한 양자와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럼 하이비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하이비트에 필요한 SNR은 아날로그 전기 신호의 SNR 75dB 전후 크기보다 클 필요 없습니다. 16비트의 96dB면 아주 충분한 SNR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CD 등의 오디오 다이나믹 레인지는 75dB보다 작습니다. CD의 소리가 좋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양자와 노이즈 레벨을 더욱 낮게 해서 작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든 프로세싱이 연산하기 때문이죠. 최종 마스터가 16비트면 ADC는 24비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24비트를 프로세싱하는 DSP는 32비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디지털 오디오 믹서와 같이 크로스페이더를 사용하고 낮은 볼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높은 비트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믹서의 ADC는 24비트입니다. DSP는 메이커에 따라 고정 소수점 방식은 56비트, 96비트를 사용합니다. 부동 소수점 방식은 40비트를 사용합니다. 부동 소수점은 소수점 위치가 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정 소수점보다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비트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디지털 신호에서 비트를 높게 한다는 것은 양자와 에러 노이즈를 작게 하는 겁니다. 양자와 노이즈가 작게 되면 작은 신호의 더 작은 배음은 더욱더 작아지고 기본 음은 변해서 건조한 소리가 되면서 아웃됩니다. 낮은 비트가 사용되는 DSP에 페이드 아웃되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배음은 더욱 작아지고 기본 음은 변해서 건조한 소리로 아웃되죠. 높은 비트가 사용되는 DSP에 페이드 아웃되는 소리는요. 소리가 완전히 안 들린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많은 비트가 할당됩니다. 작은 배음 역시 많은 비트가 할당되고요. 아주 작은 소리로 사라지고 있음에도 그 느낌을 충실하게 재생합니다. 그래서 여운이 깊게 남습니다. 하이비트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로 아날로그에서는 어려운 소리의 느낌 차이를 재생해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비트수만큼 DSP 점유율이 올라가고 녹음 시 데이터량이 비트수만큼 증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점에 비해 장점이 많은 것이 하이비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향 설계 및 시뮬레이션 8번째 하이비트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한 홍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